자, 착수를 부정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세무치시고, 이것만 갖고서는 강간죄의 착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강간죄의 착수 시기는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주거침입죄 판례인데 초인종을 눌렀다 세무치시고 주거침입죄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착수인데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는 것은 착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절도죄 판례죠. 주간 나와 있고 밑에도 주간이죠. 밑에 주간이고요. 자, 보시면 주간 같은 경우는 물색시라 그랬는데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라 그랬죠. 전자 세무치시고 그러면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밑에도 물색행위를 하기 전이죠. 전자 세무치시고. 자, 4번 2번을 보시면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했죠. 시정장치를 손괴했다 세무치시고 물색이 있어 없어요? 물색이 없죠. 물색이 없기 때문에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 2번을 잘 봐두셔야 돼요. 별표 쳐보시고요. 자, 5번도 보시면 재물에 대한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을 때 착수다. 그쵸? 물색설 또는 밀접행위설이라 불러요. 자, 밑에 보시면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신축 중인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핀 행위다 그랬습니다. 자, 지하실 안쪽을 살폈다 그랬습니다. 자, 위에 1번에서 재물에 대한 밀접한 행위를 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훔칠 재물에 대한 물색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하실 안쪽을 살핀 것은 관리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것이지 훔쳐간 재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6번 절도죄 판례죠.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발각되었다 그랬습니다. 세무 쳐볼까요? 물색이 있어 없어요? 물색이 없죠?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주간이고요. 자, 7번하고 8번이 이제 야간인데 야간 나와 있죠? 야간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주거침입시라고 했죠. 주거침입시 또는 주거침입시 같은 경우에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착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스배관을 타고 올랐다 그랬어요. 타고 오르기만 했지 어딜 잡아당겼다는 말이 없죠. 타고 이동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야주절의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이 판례입니다. 비슷한 판례니까 두 가지 묶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리창을 통하여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본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 손잡이를 터치한 것이 있나요? 없죠. 노터치죠. 노터치이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터치니까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소를 흥정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자,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갔다. 스쳤다는 거죠. 이것은 주의를 흐트리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할 뿐이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시정된 열쇠고리 장식을 뜯다 세무치시고 이것만 갖고 착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재개를 위한 준비 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아직까지 착수라고 볼 수가 없고 자, 23번 체크하시고 앞에서 시합 헛기침 사건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하 강간 사건인데 강간죄는 제가 폭행 협박시라 그랬죠.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폈다 했을 때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특수강도죄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 이것도 강론 가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14번에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서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운전 세무치시고 폭행 협박이 있어 없어요? 강도죄의 폭행 협박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강도 미수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도 예비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화채권을 사주겠다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이거 세무 쳐볼게요. 자, 밀접하는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도 예비 단계에 불과할 뿐이지 착수가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절도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아요. 자, 그 밑에도 유인했다 세무 치시고 유인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태풍 피해 복구 보조금 지원 절차가 행정당국에 따라서 실사를 거쳤을 때 확인되었을 때 안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확인 절차가 실사 단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허위 피해 신고만 갖고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서는 착수가 되지 않는다. 자, 18번
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랬습니다. 이 허위 밑줄 그시고 정산보고서 세무치입니다. 이 정산보고서 갖고도 역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 돈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제출했다고 해서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다음, 자 19번 체크해 볼게요. 자, 허위 공사 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유치권 신고 세무치시고 이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 신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만 갖고는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유치권에 따른 경매 신청 같은 경우는 착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판례랑 비교하셔야 돼요. 가압류는 강제 집행의 보전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파란색으로 가압류만 세무치시고 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본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착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약금만 세무, 계약금만 세무 갖고서는 배임죄의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중도금 받아야 착수입니다. 예고 등기만으로는 착수가 되지 않아요. 가뜩이나 원인 부여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자, 23번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전 시간에. 자, 매수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밑줄 그시고요. 제기한 적이 없다에다가 매수한 적이 없다에다 세무치셔야 돼요. 내가 이겨봤자 이거 내 거 안 돼요. 내 거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래는 이전 등기 말소에다 세무쳐야 될 텐데 앞에 이전 등기 말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판례랑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매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를 허위 주장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 이의 신청 세무치시고 결국 이것이 기각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의 신청만으로는 기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착수가 되지 않습니다. 25번 잘 나옵니다. 강취할 돈이죠. 강취한 돈이 아니라 강취할 돈입니다. 그래서 아직 돈이 생겼어요? 돈이 안 생겼어요. 돈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수익 은닉죄, 이 은닉죄에 대한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수익 은닉죄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생겨났을 때 은닉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수익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개설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방화죄 판례 나왔죠? 점화를 해야지 착수인 것인데 점화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자, 27번 또 나왔네요. 배임죄 판례인데 역시 계약금만 세무, 계약금만 세무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28번이네요. 자, 구입할 원료를 물색하던 중에 적발되었다면 히르뽕 제조에 관련된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원료 세무치시고 필름 원판 우리 앞에서 예비 짤 때 배웠죠? 그 판례입니다. 필름 뜬 거, 원료 물색 중 적발한 거 이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 없고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또 나왔죠? 필름 세무. 필름만 뜬 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아요. 자, 31번. 자, 비지정 문화재 수출 미수죄가 되려면 뭐뭐가 있다야 착수가 됐다 할 것인데 수출할 사람에게 판매하려다가 가격 절충이 되지 않아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단계라고 했을 때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대요. 세무치시고 그랬을 때는 그 행위에 근접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 자, 32번.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 강론 가면 나오거든요.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착수인 것이에요. 공무원 점점점 찍으시고 공무원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건네주었다 세무치시면 공무원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위조 문서인 신분증을 휴대만 갖고서는 행사죄의 착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34번 500만원, 400만원 나와있네요. 이때 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과물로 붙일 때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 검색 때 나가지 아니한 채 나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나가지 않았다 세무치시고 그때 뭘 갖고 있었는데 400만원을 갖고 있었어요. 400만원 보안 검색 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0만원에 대해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35번. 자, 탈출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하려면 북계 지역으로 탈출할 목적 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까지 되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이에요. 반대 한번 해석해 볼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밑에 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는 들어갔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들어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 배치시켜 놨습니다.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탈출제의 착수가 된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판례. 아시겠죠? 35번. 예비회담을 하기 위해서 판문점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였죠. 이것은 무슨 제2예비죄에 해당하고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에 그의 훨씬 못 미치는 장소에서 훨씬 못 미친다 세무치시고 그래서 저지가 되었다면 회합죄의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요 37, 38을 묶어볼게요. 자, 입영 대상자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것만 갖고서 착수가 될 수가 없어요. 제출해야 돼요. 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병무청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 착수가 되는 것인데 발급만 갖고서는 착수 이전 단계죠.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자, 밑에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그쵸? 제출하거나 밑에 신체 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신체 검사까지 받는 행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을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쵸? 않았다면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뭐예요? 제출도 안 했고 또는 신체 검사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보시면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을 때 땡땡 그때 착수가 된다. 여기서 제출 밑줄 그시고 근데 37번이나 38번에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39번 잘 부탁한다는 말만 한 거 세무치시고 이것만 갖고서는 관련된 법률 관세 포탈죄이죠. 그 범죄의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네요. 방조라고도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건 방조죄 할 때 나옵니다. 또는 그 범죄의 착수라고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말이죠. 자, 40번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가 당시 소지하고 있거나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든지 근접 밀접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했을 때는 파란색으로 단순히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것만 갖고서는 매매죄의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이 A는 매수자입니다. 매수인이고 C는 판매인이죠. 이 B는 제3자이고요. 자, A가 B에게 돈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한 것이 과연 이것이 착수일까 이런 얘기인데 즉 필로폰 매매죄의 착수일까 이런 얘기인데 그쵸? 근데 이 C라는 사람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근접 밀착하고 있거나 그랬었다면 A가 B에게 주는 것 자체가 착수단 말이죠. 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착수일 수가 있다 이란 말이. 근데 만약에 이 C가 이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돈을 준 것만으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이 C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급 A가 B에게 준 것 자체가 착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 C가 필로폰을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있었다든지 근접 밀접한 상태에 있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면 단순히 A가 B에게 준 것만으로는 착수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받으시고 문제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인을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하자 있는 보험 계약을 파란색으로 체결 세무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자, 무슨 얘기냐? 요것은 이 자체만 갖고서도 나오지만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가로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로 닫고 이것도 시험 문제야. 요 가로 열고 닫는 부분이. 자, 읽어볼게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다든지 동그라미 1번. 보험사고의 구체적 결과 발생 가능성이 예견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경우 동그라미 2번. 그 다음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그라미 3번. 이 1번, 2번, 3번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 갖고서 착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없다 했잖아요. 이런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문제집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묻고 있는지 요 앞에 1번, 2번, 3번만 갖고서는 뭐다? 착수가 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의 사유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는 착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유가 없다면 1번, 2번, 3번 같은 사유가 없다면 단순히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보험금 편취에 대한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 자, 미수는요. 범죄가 미완성되어야 해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결과가 발생을 해버렸다면 그건 기수문제이지 미수가 아닌 것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착수미수와 실행미수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 다만 중지미수에서 그 성립요건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처벌은 각각의 본조라는 것이 특별조항이거든요. 특별조항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무적 감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무적 감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2번입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한다. 다만 판사는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경이라고 했는데 감경은 뭘 깎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주형을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즉 징역과 금고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